6강 조선 건국부터 중기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건국 과정을 설명할게요. 처음에 위화도 회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과전법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급진개혁파가 그 원건개혁파하고 붙었는데, 급진개혁파가 승리를 해서 그 급진개혁파하고 신흥무인 세력이 합쳐서 조선이 1392년에 건국이 됐어요. 그리고 이게 옆에 숫자들은 1대, 3대, 4대, 7대, 9대라는 거고요. 태조 업적부터 설명하면 일단 수도가 원래 그냥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으로 계속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한양으로 1394년에 옮기고요. 국호를 명나라한테 2개를 받았는데 그냥 조선이라고 하고 고조선의 뒤를 이었다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정도전이 조선 건국의 큰 중요한 인물인데 그게 불시잡변이라는 그 책을 저술을 했어요. 그 다음에 태종이 왕이 된 다음에 사관원이 원래 여기 3사의 사관원 있잖아요. 얘를 그냥 독립시켰어요. 따로 한 기구로. 그리고 육조 직계제라는 걸 실시하고 그리고 각 귀족의 사병을 폐지한 다음에 양전사업 이런 것도 하고 호패법도 실시했는데 육조 직계제가 뭐냐면 여기 육조가 있잖아요. 원래 육조하고 의정부하고 그다음에 왕이 있는데 원래 이렇게 받은 명령을 이렇게 의정부를 한번 거치고 왕한테 다시 가야 돼요. 근데 육조 직계제는 이 중간 단계를 없애고 바로 왕한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시키는 정책이고 양전 사업은 그 각 백성의 토지를 그냥 조사하는 사업이고 호패법은 그 지금 이 호패가 만 16세 이상의 양인이면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쉽게 말해서 지금의 주민등록증이랑 비슷한 걸 보면 돼요. 그리고 세종이 왕이 된 다음에 지편전이라는 기구를 설치했는데 이건 한글 창제하는데 많이 쓰였어요. 그리고 의정부 서세자는 이 다시 원래 의정부를 거쳐서 가는 걸 다시 부활시킨 거고 그리고 주자가래라는 걸 했는데 이건 유교적 윤리를 받든 거고요. 한글 창제를 1443년에 했어요. 그리고 세조는 다시 육조직계제를 부활하고요. 그리고 종친을 주로 등용했어요. 얘가 계유정난 때문에 왕이 됐으니까 종친을 등용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경국대전을 편천히 시작했는데 세조는 이 정도의 업적들이 있고요. 성종 때는 홍문관이 원래 없었어요. 근데 이걸 새로 설치하고 그리고 경국대전을 완성시켰어요. 이게 조선이 법치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어요. 경국대전을 완성했다는 건. 그리고 이 조선의 그 통치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면 의정부가 최고 관청이고요. 승정원이 그냥 완명을 출납했고 의금부가 국가의 큰 죄인을 처벌했어요. 그러니까 대역죄인 같은 걸 처벌한 거죠. 그리고 이 사헌부 사관은 홍문관 얘가 삼사라고도 불리는데 사헌부가 관리 비리를 감찰했고요. 사관원이 정책에 대한 간증을 했고 홍문관이 경연을 담당하고 국왕을 자문했어요. 그리고 한성부가 수도 행정이나 치안을 맡고 성균관은 최고의 교육기관이고 춘추관 역사를 편찬했어요. 그리고 의정부 밑에 육조가 있는데 육조는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6개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지방 행정 체제인데 유양소라는 기구가 있었어요. 이게 주로 그 지방 관리들로 이루어진 건데 얘네는 수령을 보좌했고 또 경제소라는 따로 독특한 기구가 있었는데 이건 유양소의 권력을 통제하는 거고요. 그리고 유양소는 향촌 주민을 좀 지배하고 좀 가르쳤고 또 수령은 향촌 주민을 지배하고 이런 관계였어요.
이게 조선이 팔도하고 그 밑에 부, 목, 군, 현으로 나뉘는데 이건 그 시골의 그 시, 도, 동, 읍, 리 이렇게 나뉘는 거고 팔도는 그 지금과 같이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나뉘는 거고요. 어, 그리고 조선이 훈구파하고 살인파로 나누는데 훈구는 그 조선 건국, 그러니까 개국공신들이고 살인은 그 길제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주로 경전을 많이 중요시했어요. 얘네가 언제부터 대립을 했냐면 그 연산군 때 무오사화하고 갑자사화가 일어났는데 이거는 그냥 순전히 연산군의 어머니인 패비윤씨 때문에 일어난 거고 갑자사화는 이 훈구와 사림의 대립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 연산군의 할아버지가 세조인데 그 살인파 중에 김종직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그 세조를 비하하는 글을 썼어요. 세조가 그 계의정난을 통해서 이게 합법적으로 왕이 된 게 아니라 불법적으로 왕위를 그 찬탈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난을 했는데 연산군이 이걸 보고 김종직을 데려오라고 했는데 김종직이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부관참시를 하라고 했는데 부관참시가 그 시체를 꺼낸 다음에 또 목을 자르는 건데 어쨌든 이걸 계기로 살인이 완전히 정계에서 퇴출이 돼요. 지도를 잠깐 그리면 여기 일본의 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조선이 있고 여기 명나라가 있고 여기 위에 여진족이 있었어요. 근데 여진이 자꾸 국경을 넘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이 여기 세종 때 김종서를 시켜서 사군하고 육진을 설치했는데 이게 여진족의 침입을 막으려고 한 것이고 여기 쓰시마섬이 있는데 이거 태종 때 그 이정무 장군을 시켜서 쓰시마섬의 왜구들을 토벌했고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때는 군사력이 강했어요. 그래서 교린 정책이라는 걸 썼는데 이게 강경책하고 회유책을 같이 쓰는 거예요. 우리 명한테는 사대주의 정책을 썼어요. 그리고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는데 다시 지도 그리면요. 우리나라가 조선이 1392년에 건국이 됐으니까 한 200년 동안 평화가 지속됐어요. 여진하고 왜구들이 쳐들어온 것 빼고는 대규모의 전쟁이 없었어요. 근데 이때 일본에는 전국시대였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때 일본의 전국시대를 잠재고 통일을 했어요. 그 다이묘들한테 줄 땅이 부족했고 불만도 컸는데 이 조선이 침략하면 여기 조선에 있는 땅 주면 되고 불만도 없어지게 되니까 일석이조였어요. 근데 조선이 이때 왕이 선조였는데
이때부터 붕당정치가 실현이 돼요. 그래서 동인하고 서인으로 나뉘는데 둘 다 가보려고 했어요, 선조가. 근데 동인하고 서인의 주장이 완전히 엇갈렸어요. 동인은 쳐들어오니까 대비를 완전히 단단히 해야 된다. 근데 서인은 별로 신경 쓸 거 없다고 말했는데, 그리고 이때 이이도 선조의 신하였는데 10만 양봉서를 주장했어요. 근데 선조가 이해하고 동인의 말을 무시하고 서인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이때 부산으로 일본 군대가 쳐들어와요. 20만 군대가 쳐들어와요. 그리고 이때 일본이 서양하고 드디어 좀 교류를 했는데 특히 포르투갈하고 했어요. 근데 포르투갈한테 조총이란 걸 얻어가지고 상당히 강력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한양도 점령이 되고 여기 평양까지 왔어요. 그래서 선조가 여기 의주까지 피난을 왔어요. 근데 거의 이쪽으로 와서 이제 전라도만 남 상태였어요. 여기는 거의 다 웃겼어요. 그러니까 선조가 여기 이제 나라가 거의 수도도 빼앗기고 좀만 먹히면 함량이니까 명나라한테 도와달라고 했어요. 명나라가 괜히 불쌍해서 도와준 게 아니라 자신의 이익들을 위해서 도와준 거예요. 왜냐면 여기 요하강이 있는데 여기가 요서고 여기가 요동인데 조선을 만약 일본이 조선한테 함락되면 요동반도도 위험하기 때문에 명나라가 이걸 위해서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의리를 위해서인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들하고 관군들은 계속 일본군한테 대패당하고 있는데 의병하고 이순신 장군이 계속 맞서서 싸웠어요. 이순신이 전라도 해군 쪽에서 서해하고 남해에서 일본 군들을 계속 막고요. 그래서 곡창지대인 전라도를 계속 보호하고 의병 중에 곽재우하고 김시민, 권율 그리고 승병 중에 승병들도 많이 활약을 해가지고 이 대표적인 4명의 장군들이 의병을 일으켜서 일본 군들을 각각 향토적인 지리도 잘 알고 기묘한 전술을 써서 일본 군들을 슬슬 물리쳤어요. 그리고 명나라도 원군을 많이 보내가지고 일본한테 불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한산도라는 섬이 있는데 여기까지 일본 수군들을 물리쳐 온 다음에 여기 원래 숨어 있었어요. 우리 조선하고 명나라 해군이. 그래서 여기까지 다 쳐들어온 다음에 이렇게 하계 날개를 펼치듯이 해가지고 하객진 전법을 사용해서 일본 군들을 한 100함대를 물리쳤어요. 그래서 일본군이 크게 이게 세력이 꺾이니까 휴전 협정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한 3년 동안은 휴전을 하다가 1597년에 정유재란이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다시 쳐들어오는데 이때 이순신 말고 또 원균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이 원균이 이순신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순신의 영모제로 몰아가지고 자기가 수군 3도 통제자가 돼요. 이게 3도가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이 모든 수군을 다스린다는 건데 원균은 근데 실제로 잘 싸우지 못해가지고
있던 함대를 거의 다 잃었어요, 일본한테. 그래서 선조는 다시 이순신을 불러들였는데 그때 이순신의 배가 12척밖에 없었는데 일본은 한 133대가 있었어요. 당연히 싸우면 안 되는데 여기 진도라는 섬이 있거든요. 그리고 을돌목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수심도 깊고 물살도 엄청 빨라요. 그래서 쇠사슬을 준비한 다음에 일본군은 여기까지 유인하고 화공을 이용해서 한 33대만 남았어요. 우리는 거의 안 다치고. 그래서 이게 또 조선 임진왜란의 3대 대첩 중 하나인데 명량대첩. 여기를 또 명량이라고도 부르기도 해가지고. 그리고 또 근데 이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어요. 1598년에. 그래서 싸워봤자 이득이 없으니까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노량이라는 곳에서 또 이순신 장군이 얘네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여기서 또 기습을 해요. 그러다가 이순신 장군이 겨드랑이에 총을 맞아서 결국 전사하고 임진왜란이 7년 만에 끝내가 돼요. 근데 얼마 안 있어서 1627년에 정묘호란이 일어나고 1636년에 병자호란이 일어나요. 이때 명나라가 있었는데 여진족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세력이 크게 강성해졌어요. 한 이 정도 있었는데 나중에 이름을 후금으로 바꿔요. 그 다음에 또 청으로 바꿔요. 임진왜란이 한 30년도 끝난 지 30년도 안 돼서 후금이 강성해져서 명나라를 거의 집어삼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 왕이 광해군이었는데 둘 다 그 군사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 대신들 중 몇 명은 명나라와 의리를 지켜야 된다고, 근데 후금이 강성하니까 이게 세력을 따라야 된다고 한 게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근데 광해군이 이때 중립 외교 정책을 펼쳐서 이게 슬기롭게 피했는데 이 북인들이 볼 때 광해군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명나라와의 사대를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인조방정을 일으켜요. 그래서 인조가 왕이 된 다음에 친명 백은 정책을 써요. 명나라랑 친하게 지내고 금나라를 백척한다는 건데 결국 명나라가 이 후금한테 함락이 돼요. 그래서 땅이 이 정도까지 되는데 결국 이게 1627년에 쳐들어오거든요. 근데 이때는 별로 많이 안 쳐들어와서 피해도 크게 없었어요. 근데 병자호란 때는 정말 한 10만 대군 끌고 와가지고 남한산성 인조가 한 여기 50일 동안 그 체류에 있다가 결국 항복을 하는데 이게 삼전도의 굴욕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궁궐에서 3번 머리를 조아리고 9번 정도 무릎을 찢고 그 정도로 굴욕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걸 기록하는 비석도 있었는데 결국 나중에 치워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